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밸런스 이혜림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증시 색깔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추석 연휴 이번에 휴장이 무려 5일. 자, 그때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혹시 충격은 없을지. 왜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잖아요. 자, 지난 반발 매수세에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은 3%대. 잠시 후에 마감 상황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도 소통하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동안 궁금하신 이야기들 먼저 주셔도 좋고요. 저희 전문가들 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관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두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명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상승을 두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기관이 다시 돌아온 거? 이게 돌아온 건가에 대한 궁금증, 또 개인들이 좀 쉬어가는 거에 대한 궁금증. 자, 오늘 증시 상승에 대한 의미, 김기수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나왔죠. 그죠? 왜 그러냐면 지난주 일주일 동안 참 무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이. 그것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런 가운데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뉴스가 홍수처럼 나왔습니다.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온 정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홍남기 총리의 이 그림류들과 관련된 이야기, 또 거기에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셀트리온의 3사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 또 미국의 SMIC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 할 거 없이 개별 섹터나 종목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뉴스의 홍수가 일어났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오늘 이 기관이 코스피에서 1,500억 정도 매수하고 코스닥에서 460억 정도, 그죠? 그걸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에서 1,500억 정도 참 오랜만에 매수를 했죠. 네. 그것도 연기금 매도하는 가운데에서. 자, 그래서 지난주 쪽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 기관들이 이 9월달 이 부분에 있어서 9월 포트폴리오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요일까지 마감된 흐름,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의 이 단기적 반등 가능성을 가지고 매수에 들어왔다라는 쪽이고, 자,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오늘은 지수 관련주보다는 또 이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낙폭과대주들이 좀 많이 올렸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추세의 연속성을 가질 것이냐.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외인들이 장중에 한 3,800계약 정도 선물을 매수하다가 다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1,500계약 정도 매도하고 넘어가는 흐름,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좋지만 내일 그 연휴 앞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고 갈 거냐 아닐 거냐라는 판단을 다시금 그저 확신이 들지 못하게끔 하는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주식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매도하고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뉴스의 홍수라고 김기수 전문가께서 주셨습니다. 반발 상승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승의 색깔이 좀 달랐죠. 그동안 매수를 계속 보여줬던 증시 유동성의 힘의 주인공이었던 개인들은 좀 쉬는 모습이고, 기관들이 이틀째 매수, 이런 모습을 우리를 포착하게 됩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과연 반전이 될까? 아니면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서 추석 이후에 또 본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고요. 한마디 염정 전문가님 주시죠. 안도의 올 레드다. 오늘 올 레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오늘 안 됐었으면 정말 큰일 났었던 하루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와야 될 게 온 거였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상승폭이 컸지만 내 계좌를 열어봤을 때는 아직도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안도했다 정도로 오늘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세에 있었던 부분은 지난주에 낙폭이 컸던 부분에서 개인이 계속 순매수세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차익 실현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항상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세는 좀 잦아들고 그 부분에서 거래량도 줄고 일정 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좀 자금 확보를 한다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10월 5일에 이제 BTS 관련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10월 5일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이 있을 예정이죠. 영업일로 하면 10월 5일이지만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연휴 이후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매도를 하여야만이 그 자금이 확보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 상황에서 불확실성 하에서 그리고 특별히 어떤 한 섹터와 종목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도 내가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작게 좀 수익을 취하더라도 확실한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찾게 되는 경향이 점점 더 생길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부분 그리고 앞으로 10월 달에 대비해서 자금 확보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아직 지수가 2,300대 겨우 턱걸이를 했습니다. 오늘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10월 달 내일이 이제 장 마감인데 내일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잘 마감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10월 달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좀 오늘 1시간 동안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도의 올 레드, 염정 전문가님의 의상과 되게 비슷한데요. 네. 오늘 상승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데 숨통이 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반면에 내 계좌를 열어보면 뭐 그다지 그냥 안도 정도였다라는 분까지 증권가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이후에 증시의 방향성 또 그리고 내일까지의 마무리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로 돌아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일까지는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 좀 궁금해 하시니까 그것부터 풀어보고요. 추석 이후의 움직임도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013-3366-8200번으로 010 아니고 013이요.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고요.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추석 선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트로 클래스 주제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김기수 전문가님이 직접 선정한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긴 연휴 전 주식 쇼핑해볼까? 네, 전 쇼핑해보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궁금하고 아니면 다 이제 추석을 좀 발 뻗고 나는 자겠다 하셔서 청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방면에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텐데 뭐 위험 요인들까지 잘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주가가 이 생각보다 더 조정이 심하게 되면 사람 심리가,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게 되는 거죠. 아까 수급에서 보았듯이 오늘같이 반등하는 날은 그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의 차트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드린 부분에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지금 방송이 안 나가는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나가네요, 그죠? 지금 노란색 부분의 1차 하락 부분이 그죠? 그때 여러분들께 9월 3일과 11일 부분에서 약 12%가 떨어졌다. 그죠? 그 떨어진 이유 여러분들께 눈이 이야기를 했었죠. 구글 상대로 반독점 위반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거기 12% 하락한 이후에 4.9% 반등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6.6%가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한번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장의 코스닥 모습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12% 떨어지던 그 하락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우리 시장은 어땠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첫 번째 네모칸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4.9% 하고 12% 떨어졌다가 4.9% 반등하고 다시 6.6% 떨어졌을 때 우리 시장은 어땠느냐? 코스피가 7.5% 급락을 하고 코스닥은 12.4%가 급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다 합치니까 1차 미국 시장 1, 2차 하락했던 걸 우리 코스닥이 다 메꿨죠. 12%.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잘 나갔을 때 8월 중순, 8월부터 애플의 액면 분할, 그리고 테슬라의 액면 분할, 그리고 S&P 편입 가능성 막 올라갈 때 그때 시장의 주도 섹터는 누구였습니까? 대형 기술주였죠. 그죠? 그러면 대형 기술주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그죠? 1차 하락하고 반등한 이후에 다시 재차 6.6% 하락할 때 그 기술주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자, 기술주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애플의 차트입니다. 이전 저점을 안 깼죠. 그죠? 그리고 추세 라인 부분에 있어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차트입니다. 14명이 내부자가 100만 주를 고점에서 매도했다라고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저점을 지켜냈죠.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별거 기술이 없었다. 3년 내에 배터리 만들어내겠다. 반값 배터리 만들어내겠다. 이 얘기밖에 없었죠.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다. 그죠? 쌍바닥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스닥 지수가 저점, 2차 하락의 저점 부분이 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들이 쌍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이 대형 주도 섹터의 주도 흐름 부분들이 저점을 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단기적으로는 그죠?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상승했었던 요인 중에 큰 부분 중이 낙폭과대이기도 하고 또 애플에 대한 모건스탠리의 목표가 상향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당이 부양한 2.4천억 달러 정도로 줄였죠.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가 경기 부양안의 규모를 늘리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공화당은 경기 부양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더 늘리려고 하는 그 싸움 때문에 힘든 과정이 지금 이 재정 부분이 안 풀려서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반독점 규제라는 미국 시장의 개별 위험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떨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말 부분에 있어서 이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대법관을 임명했죠. 그죠? 긴지버그 그 진보 성향의 긴지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이후에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한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이유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놓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네.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서 경계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그죠? 그 영업일수로 3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합쳐져서 5일 우리가 쉬는 거지만 그 속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10월 1일 날 나오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10월 2일 날 나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이 일정 정도 있었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아도 이 부분이 크게 오히려 이 부분이 안 좋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에 대한 부분을 더 강요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연방 대법관 임명으로 인한 갈등 고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트럼프는 화해를 박살내고 또 SMRC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우편 투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신이 엄청납니다. 그게 만약에 법원으로 갔을 때 연방 대법관의 보수의 지금은 5대 4였었는데 긴지버그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그죠? 요번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넣으면 6대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 흐름. 또 거기다가 여성 판사 베럿을 넣음으로 인해서 여성 유권자한테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낮거든요. 거기에 대한 표심을 획득하고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흐름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 이 제5차 경기 부양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규모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부분은 그 규모를 늘려서 지방정부, 주정부에 주면 그죠? 선거 전에 그 돈을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부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면 표가
한심을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편 투표가 거의 끝날 수 있는 무렵 부분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9월 29일부터 나오는데 거기에서 경제, 코로나19, 연방대법원 선거, 이 신뢰 문제 뭐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말빨은 트럼프가 더 세죠. 그죠? 바이든보다, 연로하신 바이든보다 뭐 나이 차이는 몇 차이 안 나지만 그런데 말빨이 더 세잖아요. 거기서 트럼프가 뭐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화석 연료를 뭐 더 강조하고 한다면 뭐 성장 섹터에 있었던 전기차나 풍력,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 부분이 좀 휘청휘청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부분을 미리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은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럼 우리 미국 시장 그 정도가 지금 우리 쉬는 가운데 나타날 요소고 우리나라는 그죠? 은행권 신용대출을 좀 줄인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대주주 여건 강화. 그런데 여기는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뭐 몇 명 집합하지도 못하고 또 이 음식점도 잘 못 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살린 게 기관도 아니고 개인 투자가였습니다. 그 개인 투자가들에게 그죠? 3억, 한 종목당 3억. 그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직계 비존속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자까지 합쳐서 3억이라면 대한민국 주식 투자가를 전부 다 대주주로 만들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부분에 있어서의 시행령을 교치든지 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타이밍이 됐다. 그죠? 그게 야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민주당의 뭐 정책관상가 뭔가도 어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추석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가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흐름을 바꿔놓거나 또 미국에서 지금 연방대법관 임명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도 결국은 추경안에 합의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오히려 주식을 덜 갖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의 펀더멘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IT를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 이쪽 부분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지금 고객예탁금이 55조 좀 빠져나갔어도 55조 그리고 신용잔고도 1조 7,200억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추석 연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 심리 이런 부분까지를 지금 다 맞았다. 그죠? 내일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올라서 저는 오늘은 좀 정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서 내일 아침 확 뜨는데 그때 주식 사자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죠? 미국 시장이 떨어져서 내일 조정을 받는다면 주식을 매수하고 넘어가는 쪽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른다면 종가 부분에는 매수를 하고 넘어가자. 그 매수하고 넘어가는 데 주 흐름은 뭐냐? 그래도 성장주다. 미 증시,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TV 대선 토론과 미 경제 지표들 주요한 것들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왜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되냐, 그런데도 주식을 가져가야 되냐라는 질문에 답을 미리 주셨어요. 내일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 구간이고 덜어낼 이유보다 담아낼 이유가 더 많다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쌍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도 같이 확인하셨고요. 네, 염정 전문가님 동의하세요? 아니면 어떤 의견이십니까? 너무 앞에서 설명을 열심히 잘해주셔서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저도 경청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내일자에 이거 매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또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있는 거 보유하고 만약에 조금 더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종가 매수도 유효하겠다라고 일정 부분 제가 설득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추경 매수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들으면서 네. 오히려 설득을 더 당하신 것 같고 네.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대주주 범위에 대해서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이제 내려간다. 그래서 그 범위가 기존에 만약에 3억으로 낮춘다면 지금의 한 6천 명 수준에서 10배인 한 6만 명까지 그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청원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추석 연휴 후에 어떤 식으로 예전에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양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좀 더 응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저도 이제 사실 지난 금요일 날이 조금 이제 고민 많이 되셨을 거예요.
금요일에 종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근데 결국은 사실 매수하신 분들이 맞는 것이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는 또 북한 리스크 때문에 조금 더 과도하게 낙폭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300 턱걸이한 이 시점에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 앞으로 저는 또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4분기에는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관련 주 잘 선택하셔서 약간은 그래도 담아 보시는 것도 유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은 그래도 성장주에 한 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염정 전문가님은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실적주인가요? 아니면 그 성장주의 2차 랠리는 반면에 좀 요원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주 아무래도 이제 실적주가 조금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대신에 이제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성장주 지금 낙폭이 심했던 성장주랑은 좀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적주는 조금 이제 그 하반기 4분기에 대한 조금은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 낙폭이 과대했던 성장주는 저가 매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제가 덧붙여도 네. 되나요? 사실 우리가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렇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가치주와 성장주 그리고 실적주 이런 구분된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주라는 개념은 경기 민감성 흐름을 갖고 있는 산업재 소재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께 뭐 그 전부터 계속 3월부터도 뭐 조선이니 철강이니 뭐 이런 정유니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마다 비중을 축소하고 성장 흐름으로 가자라는 부분인데 실적주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가 실적주입니다. 저 여러분들 풍력 관련주가 고점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수소 관련주가 고점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조정받은 거 뒤통수 때린 놈이 니콜라였잖아요. 그죠? 니콜라 CEO가 어떻게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조정받는 가운데에서 그런 악재까지 다 나오고 거기에 우리 연휴 앞둔 부담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네 섹터들이 그죠? 앞으로 향후에 실적을 못 낼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실적 낼 겁니다. 그죠? 삼강에멘트나 CSUND, SKD&D 이런 쪽 부분들을 보거나 또 수소연료전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니콜라가 수소의 아이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콜라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흐름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유럽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그것이 지금 초동 단계이다. 다만 항상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결론을 안 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꿈을 가지면서 실적이 따라오는 성장주 부분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가격에 대한 진통을 받게 된다. 그게 뭐예요? PDR이라고 우리가 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장의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줄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가격의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조정 화끈하게 이번에 받은 거예요. 그죠? 5G 이제 태동이잖아요. 자율주행이라고 자율주행차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달리려면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속도로 역할이 뭡니까? 5G잖아요. 그죠? 성장을 갖고 가는 sek터 부분들을 지금 조정 아니면 언제 삽니까? 그죠? 내일 추경 매수하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러나 올라갔던 고점의 주식, 제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과 인도의 인프라 구축을 할 때 여러분들 LG화학이나 현대모비스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세요? 두산중공업 여러분들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죠? 현대중공업 얼마나 뛰었는지 아십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이 주도 섹터 흐름이고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봉에서의 조정이다. 5개월, 6개월 이후에 월봉이 조정 보이고 있고 또 이 종목 부분도 5, 6개월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경 매수는 안 됩니다. 그죠? 변수를 이용해서 시장이 떨어져도 그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어떤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회사 이런 부분이라면 시장을 너무 겁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비중 축소를 못해서 리스크 관리를 못하신 분들이 오늘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나왔어요. 근데 그 주식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에 일단 겁내지 말자라는 김기수 전문가님의 그 근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 화면으로 정리하시고요.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추석 연휴 이전에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녁 밤 시간에 휴식 에너지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자, 문자 번호는요. 010-아니고 013-3366-8200번으로 많은 문자 메시지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추석 선물,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이 얘기를 할 주제 같이 토론해 보죠. 공개합니다. 네, 어떤 업종,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자, 미국이 중국의 최대 반도체 회사입니다. SMIC에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수출 규제. 그런데 반사이 우리 기업의 룰루랄라. 사실 좀 IT라는 건 실적주에도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IT를 좀 더 중점적으로 좀 포트폴리오 안에 가져가야 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뭐 IT도 뭐 실적과 성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어야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SMIC하고 이 같이 맥락을 같이 하면 여러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미국의 화웨이 제재 단계적 진행 중이라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2019년 5월 15일부터 계속해서 화웨이를 제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2020년 5월 13일에도 계속해서 화웨이를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화웨이 계열사 총 152개를 거래 못하게 만들었죠. 그죠? 도표가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난데없이 너 SMIC 얘기하는데 왜 화웨이 이야기를 해? 화웨이의 목줄을 왕창 쥐고 있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의지가 보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전망까지 걱정해야 되는 화웨이가, 그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전 같으면 중국이 막 맞대응하고도 관세 때는 막 치고받고 했는데, 이때도 제가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때도 중국 아무 말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사실은 미국 기업도 손해를 봅니다. 그죠? 거기에 반도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는 이 엔비디아,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인텔, 브로드컴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면 SMIC가, 그죠? 파운드리 업체 이 시장 점유율 부분을 지금 이 4.5%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SMIC 제재 의도에 대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화웨이에 대한 정밀 타격을 지속하면서 백기투항 받으려는 속셈인데, 5월 달에 대만 TSMC 거래 봉쇄로 SMIC를 대안으로 삼으려고 했던 화웨이에 치명타를 미치는 거거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굴기라고 선언하면서 중국이 이 SMIC에 최근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겠다. 그죠? 왜냐하면 파운드리 육성이 반도체 굴기의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이 방송 용어로는 좋은 용어가 아닌데 여하튼 목을 탁 잡은 겁니다. 네. 그죠? 그리고 완전히 그건 또 여러분들 선거하고도 일정 정도 연관되어 있다. 화웨이의 이 통신 장비를 못 사용하게 하는 흐름들도 일정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아무 말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SMIC의 주요 고객과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아까 그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 그죠? 거기에 램 리서치라든지 KA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부분도 타격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에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잠재적인 경쟁자였었던 삼성전자에게 삼성과 TSMC가 쌍두마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는 안 되죠, 절대. 여하튼 잠재적 경쟁자였었는데 경쟁자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거고, 그런 가운데 동부하이텍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중소 파운드리 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시장 공략 중에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별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DB하이텍은 한 7, 8%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실적도 좋을 거고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는데 사실 그 이익을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먼저 이 파운드리를 선점한 삼성전자가
제일 큰 노래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으면요. 다른 주식들이 별로 못 올랐을 겁니다. 네. 항상 주식시장은 이 섹터가 있고 또 지수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4% 5% 이 재료 뉴스 가지고 그렇게 올라갈 재료도 안 될 뿐더러 그 시가총액 큰 종목이 4, 5% 올라갔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지수가 난리 나서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죠? 뜨거워. 그렇게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 휙 팔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점에 올라갈 때 지수가 빨간불이면 내 종목이 떨어져도 안 팝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특히 그래요. 종합주가 지수, 코스닥 지수 올라가는데 내 종목 마이너스 심하게 나고 있고 추세를 깨고 있는데도 야 지수 플러스 빨간불인데 기다리면 오겠지. 그러면서 대형주의 지수를 가지고 견인하면서 중소형주를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죠? 반대의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가격 조정 다 보인 성장주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물량을 담아야 되는데 지수 관련주를 다 올려버리면 개인 투자가 매물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수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실적 좋다는 LG전자 시장 안 좋을 때 다 버티더니 오늘은 약세였죠. 그죠? 삼성전자도 큰 힘을 못 냈고 하이닉스도 잘 버티다가 오늘은 못 오르잖아요. 그죠? 그게 시장의 섹터의 움직임입니다. 성장주 섹터인 오늘 5G와 풍력 관련주 그리고 수소 관련주 이런 부분들과 또 콜마비NH 등 건강기능식품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흐름들 기존 주도 흐름들을 갖고 갔었던 부분 거의 다 하이트 진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니까 지수 관련주는 묶어놔야죠. 그죠? 그 묶어놔야 정말 지수가 필요할 때 너 지수 필요해. 네, 그럴 네, 때 네. 삼성전자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김기수 전문가님 오늘 사실 그 몸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자분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발산이 돼요. 그러게요. 오늘 말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데 있어서 IT주가 오히려 묶여진 게 다행이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IT 이런 무역 전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이어 중국의 최대 SMIC 참 이렇게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우리 반도체 업체에서만큼은 반사 이익을 어떻게 받을까 그 규모를 한번 우리가 점쳐보겠습니다. 염정 전문가님 어떻게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이제 김 대표님께서 이제 많이 자세하게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이제 좀 개념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직도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이 관련 뉴스를 보시고 아직은 조금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좀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이 반도체 시장 자체에 대한 이 연간 그 성장률, 연간 성장률을 지금까지 보면은 약 반도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7.3%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라고 하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가 있고요. 그 설계하는 것을 그대로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SMIC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이고 파운드리 특화된 업체이고 그 업체 중에서도 중국 1위 그리고 거기서 가장 비중이 높은 그 화웨이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화웨이를 먼저 제재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강력하게 화웨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SIMC를 타겟으로 한 건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사실 아까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이 반도체 시장, 자국의 반도체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15년간 법인표 연재해주고 약 2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화웨이와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인 이 SIMC를 같이 동반 성장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뒤처져 있지만 기술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죠. 예. 중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눌러야겠다. 이 반도체 중국이 반도체로 성장 기술력을 갖지 못하게끔 눌러야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단순히 SIMC의 제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미국 또한도 그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견제와 동시에 자국에서도 약 29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대량 대규모 투자를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결국은 어떤 나라가 이 반도체 시장 앞으로 연 성장률이 6%대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성장하는 시장이 사실 크게 어디 하나
성장하는 시장, 뭐 전기차, 수소, 그리고 반도체, 모든 그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라든지 AI라든지 앞으로 4차 혁명 관련해서 그거의 핵심, 그거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어디나 다 들어가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더 장악을 하겠다 하는 게 그 각국의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그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단순히 어떠한 기업에 대한 국한된 게 아니다. 이것은 시장, 글로벌 시장의 패권 싸움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틈새 시장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이 우리 기업 중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받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엔 삼성전자가 당연히 오늘 수혜를 많이 받아서 많이 올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하위에 대한 제재가 5월 달부터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직접적인 뭐 주가의 변동이 있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 오늘 많이 좀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인데 DB하이텍이 8% 이상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 최첨단 파운드리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업체가 있는 거고 그 밑단에 조금은 그 하위 개념에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나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에서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해석이 좀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느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좀 짧게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미국이 이제 중국이 지금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또 견제가 이루어질지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와 지금 대만의 업체가 거의 70% 이상을 다 주도하고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네. 한 업체와 하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게 흐름에 따라서 이게 뭐 어떤 기업에 뭐 영향을 얼마나 미치냐보다 지금 그 흐름, 지금 TSMC를 계속 그거를 하고 또 SMIC도 계속 잠재 그런 위협을 하고 화웨이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 반사 이익에 이어서 그럼 이 부품주들 우리가 왜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들 종목들도 좀 영향이 좀 증폭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종목이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반등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뉴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부품 업체들이 될 거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 반도체 업체에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소외된 업종들이 좀 해당 기사, 해당 뉴스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운드 2 이것이 클래스다. 이런 패권 싸움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을 이 반도체, 삼성전자 그 외의 그 영향들을 살펴봤습니다.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김기수 전문가님, 그럼 어떻게 결론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섹터요? 네. 뭐 이렇습니다. 그 미국의 규제가 이제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정사실이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이 단편적인 뉴스 하나의 파운드리 업체 이 수혜받는 쪽만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정의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부분들이 꽤 있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또 제가 덧붙여서 아까 1편과 함께 같이 맥락을 하면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르면 내일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나은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이 제일 좀 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미국 시장이 세게 올랐을 때는 아침 갭상승에 쫓아 들어가서는 사실 오늘은 첫날 반등이었기 때문에 센 거고 두 번째 날은 오히려 음봉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가
아까 이런 쌍바닥 개념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기술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추세가 지켜지는 가운데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 오늘 세게 오른 종목을 내일 또 세게 가운데 사면 또 단기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그런 부분을 바라보는 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열이냐 과열이지 않느냐. 그죠? 제가 굳이 미국 기업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부분도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이요. 월봉의 상승 추세를 갖고 가다가 일봉이 깨져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일봉 추세가 깨졌다고 중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자라고 주셨어요. 그게 맞네요. 예, 그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염정 전문가님. 반도체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6%대다. 이렇게 큰 빅픽처를 보자는, 큰 그림을 보자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좋은 상황에서 이제 5G 관련된 그리고 스마트폰이 올해 한 2억 대 정도 출하될 것이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좀 밀렸던 일정들이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풀릴 예정이고 본격적인 성장세가 들어갈 건데, 그럼 이 반도체 시장에서 나는 섹터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일단 삼성전자나 TSMI가 갖고 있는 이런 좀 높은 공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반사이익을 갖는 기업보다는 좀 그 밑에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약간은 조금 소외된, 조금 작은 업체들이 오히려 그 반사이익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큰 그림 내에서는 반도체 시장 하반기 계속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이어서 SMIC의 이런 규제에 대한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의 두 전문가의 뷰를 들었습니다. 정리하고 라운드 3로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한숨 좀 돌리셨어요. 코스피가 지난주에 5%, 코스닥이 9% 빠졌습니다. 최근에 그 6개월가 그 코로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 자, 오늘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 궁금합니다. 자, 내일이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두 전문가가 오늘 침을 튀기도록 얘기를 했는데, 주식 비중 줄여놓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치 말라. 그리고 또 좋은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예의주시해서 종목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들이 오늘 좋은 섹터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오르는데 또 그 종목들을 추격 매수할까 봐. 저는 2차 전지 소재 쪽 라인하고 5G 쪽,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이런 종목 부분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섹터 부분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하면 내일 이 시간이 시초가더라고요. 그죠? 시초가니까 또 내일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안 오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뭘까요? 왜냐? 이 섹터 간 흐름에 있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조금 더 상승을 해야 추세를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하기 전까지는 순환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오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정확한 이런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순환매? 그 과정에서 좀 그죠? 덜 오른 거? 그러니까 시세라는 부분은 우리가 가격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늘은 기술적 반등. 종목 이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려했었던 쪽 부분이 또 이 문화 콘텐츠 관련 부분 종목들이었었죠. 이제 엔터 관련주들. 자, 거기에 하이트 진로가 강세였습니다. 음식료도 주도 섹터 중에 하나죠. 오늘은 CJ 제일지당을 가져왔습니다. 비싼 주식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자, 해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 내 해외 비중이 2019년 39%에서 46%로 증가하고 있다. 엄청나죠, 그죠? 국내도 아니고 해외. K푸드라는 얘기죠. K푸드의 선봉에 쓰고 있는 종목이 CJ 제일제당이다.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도표 한번 올려주시죠. 자, 식품 내 해외 비중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 바이오 부분은 고수익 제품 매출 확대로 이익 가시성이 높고 사료 부분은 3분기 베트남 동가가 6만 동 이상 유지로 이익 개선이 예상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2017년에 16조 4천억이었던 매출액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올해 24조 4천억이죠. 오, 매출 성장이 꾸준하구나. 그죠? 영업이익이 2017년 7천억인데 지금 1조 3천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구나. ROE가 14.88%까지 증가할 모습이구나. 자, 그러면 실적 추석 연휴 쪽으로 가게 되면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일정 정도 맞춰주는데 그동안 안 올랐다면 이상한 거죠.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올랐죠.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차트 흐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9일 이후에 저점 이후에 14만 8천 원이 딱 한 3배 반 정도 갔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수렴하면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방향성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겁낼 이유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져도 실적 펀더멘탈은 간다. 그죠? 가격 그 전략이요? 부분을 보고 목표가 51만 원, 손절가 37만 5천 원입니다. K푸드. 자, 실적이 좋은데 안 볼 이유가 없다. CJ 제일제당 네. 선별해 오셨고요. 염정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셨어요? 저도 많이 안 오른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보다 어느 정도 더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게 주가 흐름 괜찮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8월 달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들어서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10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고 그나마 오늘 조금 반등이 있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1,039억 원, 죄송합니다. 1,03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약 13% 정도 상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도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 쪽으로 아이폰 12 시리즈가 이제 수요 전망이 점점 이제 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컨센서스 같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카메라 시장,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사실 뭐 폴더블 폰, 뭐 롤링 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어디 하나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각사마다 조금 이렇게 좀 기술력에서 아직 완벽하지 않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건 아직은 여전히 이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멀티 카메라에 대한 그 스마트폰 탑재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은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거죠. 각 분야를 다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유망한 분야로 꼽히는 뭐 패키지 기판 사업 쪽에를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지금 시점에서 매수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15만 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1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9만 원,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14만 원대 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이었습니다. 자, 종목까지 들었는데 오늘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고 답답했는데 좀 편안하게 추석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하세요. 김기수 전문가님, 저희 조금만 더 도움 주시면 안 돼요?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어떤 도움 주실 건가요? 어떤 시청자분들이 많을까요? 몸이 아픈데 말을 많이 했더니 공개방송에 제대로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야기가 나오면 끝까지 합니다. 여하튼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 올라갈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떨어진 이후에 이제 와서 비중 줄이라 그건 아니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시장이 굴곡 그 격정의 벽은 항상 올라가는 와중에 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그 섹터나 기업이 성장을 담보로 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서 비중 줄이라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보다 여러분 9시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죠. 긴 연휴에도 변수를 알면 보름달 같은 수익이 찾아온다. 자,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김기수 전문가 사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이 시원한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셨고요. 베스트 관점평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보름달 같은 수익 가져가세요. 두 분 감사합니다.